지금 독일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뉴스에서는 독일 최대 폭설로 사상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한 마을만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독일을 강타한 최악의 폭설로 곳곳에서 사망사고 뉴스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이 마을만 피해가 없던 것일까요? 그건 바로 독일로 시집온 한국 며느리가 만든 한국식 온돌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 100년도 더 된 주택이 한국인 며느리 때문에 부셔지고 시부모님과의 갈등 속에서도 온돌을 깔게 되기까지 힘들었던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사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지수라고 합니다. 35살이고 독일 뮌헨에서 건축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인이지만 독일인 남편 요한과 결혼해서 이곳에서 지낸 지 벌써 6해가 됐습니다. 평소엔 독일 생활이 편했는데 작년 겨울은 정말 달랐어요. 독일이 100년 만에 기록적인 한파를 맞았습니다. 영하 25도까지 떨어진 기온에 모두가 당황했죠. 난방비는 3배나 올랐고 전력 공급도 불안정했어요. 심지어 혹한으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면서 국가적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뉴스에선 연일 난방을 할 수 없어 고통받는 가정들에 대한 보도가 이어졌어요. 시댁은 바이에른 지방의 작은 마을에 있었습니다. 150년이나 된 전통 목조주택이었죠. 독일에선 이런 집을 파흐베르크 하우스라고 부르는데 나무 골조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아름다운 집이에요. 하지만 아름다움의 대가는 컸습니다. 낡은 창문틀로 바람이 새고 벽에서는 한기가 스며들었어요. 시아버지 루트비이는 70살이지만 여전히 건강하셨습니다. 문제는 그분의 고집이었어요. 이 집은 전통을 지켜야 한다. 라며 어떤 개조도 완강하게 반대하셨죠. 하지만 시어머니 도로테는 65살인데도 매년 겨울마다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어요. 시아버지는 아내가 아픈 것을 걱정하면서도 우리 조상들도 이렇게 살았다며 집 개조를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가 손을 비비며 오늘은 정말 춥구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시아버지는 벽난로에 불을 더 피우면 되지 않겠어? 라고 대답했지만 벽난로 하나로는 넓은 집을 데우기 역부족이었죠. 시어머니는 이미 세 겹의 옷을 입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손이 얼음장같이 차가웠습니다. 그때 제가 조심스럽게 한국의 온돌을 설치하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온돌은 바닥에서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이라 발부터 따뜻해져서 정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시아버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온돌? 그게 뭐야? 이 집은 150년 동안 그대로였어. 갑자기 왜 바꿔? 시아버지의 눈빛에서 거부감이 느껴졌어요. 한국인 며느리인 제가 독일 전통에 끼어드는 걸 불편해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요한은 아버지, 지수의 말도 들어보세요라고 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았어요. 그저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죠. 밤이 깊어가는데 집 안 온도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저에게 물었어요. 그 온돌이라는 게 정확히 뭐니? 시어머니의 관심에 희망이 생겼지만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집 바닥을 뜯는다고. 절대 안 돼. 갈등의 첫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한쪽에는 전통을 지키려는 시아버지, 다른 쪽에는 변화를 제안하는 저.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고민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이 있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온돌은 정말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시댁의 거실에 모여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창문 유리에는 서리꽃이 피었고 바깥은 하얀 눈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무릎에 담요를 덮은 채 차가운 손을 비비고 계셨죠.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이 아팠어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온돌에 대해 좀 더 설명해도 될까요? 조용히 물었어요. 시아버지는 눈썹을 찌푸렸지만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 말을 이어갔죠. 온돌은 10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바닥 아래에 열이 지나가는 통로를 만들어서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데우는 방식입니다. 발부터 따뜻해지니까 온몸이 자연스럽게 따뜻해져요. 또 열이 오래 유지되어서 연료도 적게 들고요.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 그럼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는 거니? 또 관심을 보이셨죠. 저는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한국에서는 바닥에 앉거나 눕는 생활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더 발달한 거예요. 요즘은 현대식으로 발전해서 물이 흐르는 파이프를 바닥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독일에서도 푸스보덴 하이중이라고 하는 바닥 난방이 있긴 하지만 온돌만큼 효율적이진 않죠. 설명을 듣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식탁을 내리쳤어요. 말도 안 돼. 이 집은 150년 동안 이렇게 유지돼 왔다. 바닥을 뜯는 건 역사와 전통을 파괴하는 일이다.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얼굴이 붉게 변했어요. 한국의 방식이 독일과 맞을 리 없어. 우리 집은 목조주택이야. 바닥 난방을 하면 습기가 차서 집이 망가질 거라고. 갑작스러운 화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남편 요한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아버지, 진정하세요. 지수는 그저 제안을 한 것뿐이에요. 하지만 요한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죠. 그는 아버지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제 의견도 무시하기 싫은 듯한 애매한 태도였어요. 식탁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불편한 표정으로 손을 비비고 계셨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다시 말했습니다. 시아버님, 저도 이 집의 역사와 아름다움을 사랑해요. 그래서 집을 망가뜨리는 방식은 절대 제안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은 기술이 발전해서 기존 구조를 해치지 않고도 바닥 난방을 설치할 수 있어요. 얇은 패널 형태로 기존 바닥 위에 올리는 방식도 있고요. 시아버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내가 사는 동안은 이 집에 그런 이상한 시도는 없을 거야. 그러곤 의자를 밀고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미안하구나, 지수야. 루트비이는 변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람이야. 특히 이 집에 관해서는 더 그래. 그의 가족이 5세대 동안 이 집에서 살았거든. 시어머니의 눈에는 이해와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 후 시어머니가 살짝 저를 불러 속삭였습니다. 그 온돌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정말 효과가 있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청나게 효과적이에요. 특히 관절염에는 정말 좋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어요. 정말 내 관절염에도 도움이 될까? 희망이 담긴 목소리였죠. 네, 확실해요. 우리 할머니도 관절염이 심하셨는데 온돌방에서 주무시면 훨씬 편안해 하셨거든요. 따뜻한 바닥에서 자면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통증도 줄어든대요. 시어머니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루트비이를 설득하긴 어려울 거야. 그는 전통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해. 하지만 내가 좀 도와볼게. 희망의 불씨가 생겼습니다. 적어도 시어머니는 제 제안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아버지의 완고한 태도와 남편의 소극적인 지원을 보면 이 일이 쉽게 해결되진 않을 것 같았죠. 그날 저녁 남편과 둘이 있을 때 물었어요. 요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온돌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 요한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지수, 나도 좋은 생각이라고 봐. 하지만 아버지를 알잖아. 그분은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 특히 이 집에 관한 일이라면. 저는 실망스러웠어요. 남편이 저를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길 바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자는 거야. 당신 어머니가 매일 아픈 걸 보면서도 제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요한은 제 손을 잡았어요. 포기하자는 게 아니야. 다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아버지를 설득하려면 논리만으론 안 돼.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요한의 눈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이 갈등에서 그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랐거든요. 밤이 깊어갔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시아버지를 설득할 수 있을까? 논리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론을 내렸어요. 논리적인 설명으로는 시아버지를 설득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처럼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죠. 용기를 내어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제안했어요. 다음 달에 한국에 방문하는 건 어떨까요? 제 고향에서 온도를 직접 경험해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아요.
처음엔 시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지만 시어머니가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루트비 가보자. 우리가 지수의 고향을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이제 때가 됐어. 시어머니의 단호한 태도에 시아버지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 한국은 예상보다 더 추웠어요. 영하 18도라는 기온에 시부모님은 놀라셨죠. 시아버지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말했습니다. 독일보다 한국이 더 춥다고.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이 살아? 그 말을 들으며 속으로 웃었어요. 곧 알게 될 거예요. 부모님이 사시는 작은 한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고 시부모님은 낯선 한옥 구조에 신기해하셨습니다. 특히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문화에 당황하셨죠. 시아버지가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왜 신발을 벗지? 한국에선 집 안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지 않아요. 바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특히 온돌방은 바닥에 앉거나 눕기도 하니까요. 제 설명에 시아버지는 하며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하지만 방으로 들어선 순간 시어머니가 놀라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나, 바닥이 따뜻해. 시어머니는 발바닥으로 온기를 느끼며 감탄했습니다. 라디에이터도 없는데 방이 전체적으로 따뜻하네. 이게 바로 그 온돌인가? 저는 기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게 바로 온돌입니다. 바닥 전체가 따뜻해서 발부터 머리까지 골고루 데워져요. 시아버지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여전히 의심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좋긴 한데 우리 집에 적용하는 건 다른 문제야. 우리 집은 목조 건물이고 바닥 구조가 완전히 다르니까. 첫날 밤 할머니께서 준비해 주신 이불을 깔고 모두 방바닥에 누웠어요. 시어머니는 처음에 바닥에 자는 것을 어색해하셨지만 따뜻한 온기에 금세 적응하셨죠. 놀랍게도 시어머니는 그날 밤 정말 깊은 잠을 주무셨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의 얼굴이 달라졌습니다. 도로테, 얼굴색이 좋아 보여요. 제가 말했죠. 시어머니는 활짝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깊게 잘 잤어. 평소엔 관절 때문에 자다가 여러 번 깨는데 어젯밤엔 한 번도 안 깼어. 아침 식사 시간 할머니가 준비해 주신 따끈한 떡국을 먹으며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이 온돌이라는 게 정말 놀라워. 왜 독일에는 이런 게 없는 거지? 루트비, 당신도 잘 잤잖아. 시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표정이 조금씩 누그러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맞아, 생각보다 편안했어. 하지만 여전히 우리 집에 적용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야.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한국 곳곳을 여행했어요. 전통 한옥마을도 방문하고 현대식 아파트도 구경했죠. 시부모님은 어디를 가든 온돌의 편안함에 감탄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매일 아침 관절이 훨씬 덜 아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랍게도 불면증이 심했던 시어머니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매일 밤 깊은 잠을 주무셨어요.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시어머니의 얼굴에 생기가 돌아왔고 걸음걸이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할머니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시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이 온돌 시스템을 독일 집에도 설치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드디어 관심을 보이신 거예요. 할머니는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옛날에는 불을 떼서 연기가 지나가는 방식이었지만 요즘은 현대식으로 많이 바뀌었어. 파이프에 온수를 흘려서 바닥을 데우는 방식이 보편적이지. 어디든 설치할 수 있어.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집은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라 함부로 손댈 수 없어. 그래도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겠군. 마지막 밤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지수야, 고마워.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줘서. 독일로 돌아가면 정말 이 온기가 그리울 것 같아.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모습을 보며 더욱 결심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든 독일 시댁에도 온돌을 설치할 방법을 찾아야 해요. 시어머니의 건강과 편안함을 위해, 그리고 시아버지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이죠. 비행기를 타고 독일로 돌아오는 길, 시아버지가 저에게 말했어요. 지수, 한국 문화가 정말 인상적이었어. 특히 그 온돌은 생각보다 좋더군.
하지만 우리 집에 설치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야. 법적인 문제도 있고. 저는 희망을 놓지 않았어요. 적어도 한 발짝은 앞으로 나아간 것 같았으니까요. 걱정 마세요, 시아버님. 방법을 찾아볼게요.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편안함을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독일로 돌아온 후 더 큰 도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온도를 시댁에 적용하기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한 모습을 보았으니까요. 독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이 시어머니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매일 아침 한국의 온돌방이 너무 그립다라고 말씀하셨죠. 시아버지도 처음보다는 훨씬 부드러워진 태도를 보였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댁에서 식사를 하며 본격적으로 온돌 설치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노트북을 펼쳐 제가 조사한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현대식 온돌 시스템은 기존 바닥 위에 얇은 층을 추가하는 방식으로도 설치할 수 있어요. 완전히 바닥을 뜯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시아버지는 관심을 보이며 화면을 들여다보셨어요. 하지만 곧 한숨을 내쉬셨죠.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우리 집은 단순한 집이 아니라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이야. 시아버지는 서랍에서 서류 하나를 꺼내 보여주셨어요. 이 집은 바이에른 주정부가 지정한 역사적 보존 건축물이야. 법적으로 원형을 최대한 유지해야 해. 바닥을 건드리면 문화재 보호법에 위배될 수 있어. 정말 막막했어요. 법적 장벽이라니. 생각보다 상황이 복잡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아예 안 되는 건가요? 실망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죠. 시아버지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변경을 하려면 역사적 건축물 보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해. 그들은 정말 까다로워. 이 집을 개조하면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사라진다고 보는 경향이 강하지. 남편 요한이 말했어요. 그래도 시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지수가 말한 것처럼 원래 구조를 건드리지 않는 방식도 있으니까요. 시어머니도 희망을 놓지 않으셨어요. 루트비, 우리가 한국에서 얼마나 편안하게 지냈는지 기억하지? 내 관절염이 훨씬 나아졌었잖아. 우리 집에도 그런 시스템을 갖추면 얼마나 좋을까? 시아버지의 표정이 복잡해 보였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분명 그를 움직였지만 법적 문제와 전통을 지키려는 마음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셨죠. 법적 문제만으로도 충분히 어려웠는데 다음 날 만난 독일 건축가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는 시댁집의 구조를 살펴본 후 고개를 저었어요. 기술적으로도 쉽지 않습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라디에이터 난방을 사용하고 바닥 난방 시스템은 주로 새 건물에 설치해요. 특히 이런 오래된 목조주택은 구조가 완전히 달라요. 건축가는 바닥 단면도를 그리며 설명했어요. 이 집은 목재 바닥판 아래 공간이 있는 구조입니다. 목조주택에서 온도를 설치하면 나무가 손상될 가능성이 높아요. 습기에 취약하거든요. 시아버지가 그것 봐. 라며 승리의 표정을 지었어요. 내가 뭘 했어? 우리 집에는 맞지 않는다니까.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모든 문제에는 해결책이 있을 거예요.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건축 엔지니어로서 전문 지식을 활용해 대안을 찾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저녁 남편과 함께 책상에 앉아 밤늦게까지 조사했어요. 여러 자료를 찾아보고 한국의 난방 시스템 전문가들에게 이메일도 보냈습니다. 요한도 법적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아보았어요. 변호사로서 그의 지식이 큰 도움이 됐죠. 지수야, 법적으로는 역사적 가치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현대적 편의시설, 도입이라는 조항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건물의 외관이나 구조를 변경하지 않는다면 승인 가능성이 있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기술적 문제는 여전했죠. 목조주택에 어떻게 온도를 설치할 수 있을까? 습기와 열로부터 목재를 보호하는 방법은? 수많은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국의 난방 시스템 전문가 김 교수님으로부터 답장을 받았어요. 유럽의 고전 건축물에도 적용 가능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현대 기술로 초박형 발열 패널을 사용하면 기존 구조를 해치지 않고도 온돌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김 교수님은 여러 자료와 사례를 보내주셨어요. 이탈리아의 역사적 건물, 프랑스의 성당,
영국의 오래된 저택 등 다양한 곳에 현대식 온돌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였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스위스의 한 목조 별장 사례였어요. 120년 된 그 건물에는 특수 방수층과 단열재를 사용해 습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바닥 난방을 성공적으로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희망을 안고 이 자료들을 시부모님께 보여드렸어요. 시어머니는 매우 기뻐하셨고 시아버지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례가 있네. 하지만 우리 집은 특별해. 다른 집들과는 구조가 달라. 시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있었지만 완전한 거부는 아니었어요. 그날 밤 창문 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온도계는 영하 20도를 가리켰죠. 시어머니가 무릎을 문지르며 한숨을 쉬셨어요. 이번 겨울은 정말 길게 느껴지는구나. 그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했어요. 전통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편의를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옛것과 새것의 조화, 독일과 한국의 기술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길에 결심했어요. 이제 더 적극적으로 나서자. 단순히 한국식 온도를 설치하겠다는 생각보다 독일 전통 주택에 맞는 특별한 시스템을 개발해야 해. 그렇게 모장. 그날 이후로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회사 업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밤늦게까지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식 온도를 그대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독일 전통 주택에 맞는 특별한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목표가 생겼거든요. 가장 중요한 돌파구는 뮌헨 공대의 슈미트 교수님을 만났을 때 열렸습니다. 교수님은 유럽 전통 건축물의 현대화 전문가셨어요. 그분의 소개로 한국의 난방 시스템 엔지니어 박사님과도 협력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화상 회의를 통해 아이디어를 나누고 하이브리드 온돌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개발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도 있었어요. 특히 습기 문제는 정말 까다로웠죠. 목조 건물에 열을 가하면 습도 관리가 핵심인데 초기 모델에서는 계속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러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바닥 전체를 데우려고 하지 말고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은 어떨까요? 전통 목재 바닥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특수 매트를 깔아서 필요한 공간만 따뜻하게 하는 거예요. 2달 동안의 집중적인 연구 끝에 우리는 모듈식 하이브리드 온돌 시스템을 개발했어요. 이 시스템은 바닥을 완전히 뜯지 않고도 설치 가능했습니다. 특수 단열재와 방습층을 사용해 목재를 보호하면서 초박형 발열 패널로 온기를 전달하는 방식이었죠. 시아버지에게 이 아이디어를 설명하러 갔을 때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진정한 관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바닥을 뜯지 않고도 설치할 수 있다고. 그럼 집의 원형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야? 마침내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전통을 유지하면서 효율적인 난방이 가능하다면 한번 시도해 볼 만하겠군. 시아버지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다음 단계는 역사적 건물 보존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법률적인 부분을 준비했고 저는 기술적인 설명을 담당했어요. 3번의 보완 요청과 2번의 현장 실사 끝에 마침내 조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설치 날이 왔습니다. 시스템을 켜자 바닥이 천천히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맨발로 바닥을 걸어보더니 감탄했습니다. 와, 정말 따뜻해. 한국에서 느꼈던 그 느낌이야. 그날 밤 시댁 거실에 모여 따뜻한 바닥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대화를 나눴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편안한 미소가 있었고 시아버지도 만족한 표정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모든 노력이 가치 있었다고 느꼈어요.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독일 기상청에서는 이번 겨울이 지난 100년 중 가장 추운 겨울이 될 것이라고 예보했죠. 시댁에 설치한 온돌 시스템은 아직 본격적인 추위를 경험하지 못했어요. 10월 중순, 갑자기 이상 한파가 찾아왔어요.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기온에 사람들은 당황했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강한 눈보라가 전력선을 끊어버렸고 바이에른 지방 일부가 정전됐어요. 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난방 제한령을 내렸죠. 하지만 우리에겐 비밀 무기가 있었어요. 바로 온돌 시스템이죠. 놀랍게도 온돌은 정말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일반 난방은 꺼졌지만 태양광 패널로 최소한의 전력을 얻어 온돌 시스템이 계속 돌아갔어요. 시어머니가 감탄했어요. 정말 놀라워. 난방이 제한됐는데도 전혀 춥지 않아. 시아버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스템이 이렇게 효율적일 줄은 몰랐어. 이웃들의 상황은 달랐어요. 옆집 슈미트 부부는 추위에 떨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먼저 제안했어요. 슈미트 부부를 우리 집에 초대하자. 여기는 충분히 따뜻하니까. 점점 더 많은 이웃들이 시댁에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야기를 들은 마을 사람들이 바우어 집은 난방이 잘 된다더라면서 찾아왔죠. 시댁은 어느새 임시 대피소가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이건 한국의 온돌 시스템이야. 우리 며느리 지수가 설치했지. 시아버지의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혹한은 일주일 넘게 계속됐어요. 많은 집들이 난방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댁은 따뜻함을 유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시아버지도 온돌의 최대 지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고 TV 방송국에서도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작은 시도에서 시작된 변화가 이제 더 큰 물결을 일으키려 하고 있었어요. 텔레비전 방송이 나간 후 저희 집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어요. 지역 신문사부터 건축 잡지, 심지어 베를린에서 온 대형 방송국까지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습니다. 바우어 가족의 한국식 난방 혁명이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가 독일 전국 신문에 실렸어요. 기자는 우리 집을 직접 방문해 시스템을 체험하고 감탄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놀란 건 우리 시스템이 독일의 전통적인 난방보다 30%나 적은 에너지로 같은 온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한 달 만에 30가정이 저희와 같은 시스템을 설치했어요. 관절염으로 고생했는데 온돌 덕분에 통증이 줄었어요. 아이들이 바닥에서 놀기 좋아해요. 전기세가 확실히 줄었어요. 같은 후기가 늘어났습니다. 독일 건축회사들도 이 트렌드에 주목했어요. 한국식 바닥 난방이 독일 주택에도 가능하다며 연구에 착수했죠. 독일 정부도 에너지부 장관이 직접 우리 집을 방문해 에너지 위기 시대에 이런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은 국가적으로도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이 모든 관심을 즐기는 듯 했어요. 처음에는 변화를 두려워했던 그가 이제는 온돌 홍보대사가 되어 마을 모임에서 열정적으로 설명했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를 존중하면서도 다른 문화의 좋은 점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 시어머니도 관절염 통증이 줄어들어 활동적인 생활을 되찾으셨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한국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고 심지어 한국어 몇 마디도 익히셨어요. 온돌 시스템은 단순한 난방을 넘어 문화 교류의 매개체가 되었어요. 독일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한식당을 찾는 사람들도 늘었습니다. 건축학교에서도 한국 전통 건축과 현대 건축의 융합 주제로 특강을 요청받았어요. 강의에서 한국 전통 건축의 지혜와 현대 건축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이야기했죠. 이렇게 시작된 온돌 열풍은 독일 전역으로 퍼져나갔어요. 심지어 인접 국가인 오스트리아, 스위스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어요. 우리가 시작한 작은 시도는 이제 하나의 운동이 되어 있었습니다. 에코 온돌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이 시스템은 독일 내 1,500가구 이상에 설치되었고 그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독일 국영방송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어요. 촬영팀이 시댁을 방문했을 때 시아버지는 마치 스타처럼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처음엔 완강하게 반대했던 그가 이제는 카메라 앞에서 온돌이야말로 전통과 혁신의 완벽한 조화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며느리가 온돌을 제안했을 때 난 그냥 이상한 외국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 우리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변화할 수 있다는 걸 배웠다. 시어머니도 변화했어요. 관절염 통증이 크게 줄어들어 훨씬 활기차게 지내셨죠. 한국 요리 교실을 시작하셨고 마을 사람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치는 모습이 참 특별했어요. 남편 요한은 역사적 건물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했고 저도 유럽 역사 건축물을 위한 지속 가능한 난방 솔루션 연구 과제를 맡게 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족 내에서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온돌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이제 완전히 해소되었고 오히려 가족의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온돌방에 모여 앉아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전통을 지킨다는 건 변화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가치를 유지하면서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거야. 저는 한국인 며느리로서 독일 시댁의 온돌을 소개했지만 사실 온돌보다 더 중요한 것을 나누었다고 생각해요. 바로 서로 다른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요.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었지만 우리 집은 따뜻했습니다. 바닥에서 올라오는 온기처럼 가족의 사랑과 이해가 우리를 감싸고 있었으니까요. 이렇게 한국의 지혜가 독일의 전통과 만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룬 이야기 어떠셨나요? 단순한 난방 시스템을 넘어 문화적 이해와 가족의 화합으로 이어진 지수님의 여정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날 때 처음에는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열린 마음과 존중으로 접근한다면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전통을 지키는 것과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 사이의 균형, 그리고 작은 시도가 얼마나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지수님의 이야기를 통해 함께 느껴보셨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서도 다른 문화의 지혜를 발견하고 나누는 순간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